돌아가는 수준이 되자마자 서비스를 일단 세상에 내놨다. 완벽할 때까지 만들다가는 영영 못 내놓을 것 같았다. 유튜브에 공개 영상을 올리고 사용 후기나 댓글로 여러 피드백을 받았다. 피드백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버그들도 많이 발견해서 고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서비스 특성상 민감한 내용이 저장되는 것을 우려하는 피드백이 있어 대화 내용과 기록 내용을 암호화하는 작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조회 성능 이슈가 생겨서 이거 해결한다고 또 며칠을 보냈다. 하지만 아직 해당 이슈가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암호화를 얻고 조회 성능을 잃었다고 해야 할까? 사용자가 별로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버 엔지니어링이 될 것 같아서 사용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늘게 된다면 다시 개선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이 서비스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헤비 유저가 되어 사용해보고 냉정하게 개선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용자가 대화창에서 대화를 입력할 때 GPT에게 보내는 프롬프트 내용이 있는데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GPT가 좋은 대답을 보내줄지 감이 오질 않았다. 일단 부족하나마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대화를 직접 해보면서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얼른 개선점을 찾기 힘들었고 다행히 베타 테스트에 응해준 지인들이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점을 짚어주어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프롬프트 개선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었다. 개발 초기에는 AI가 대화마다 질문을 계속 해대서 그 질문을 좀 줄이게 고쳤더니 또 질문을 너무 안 한다는 피드백이 돌아왔다. AI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적당히 질문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게 하는 프롬프트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사용자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수준까지는 된 것 같다. 그리고 기능 추가 버그를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많이 해봤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화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했다가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 상황의 좋은 점을 말하며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 나가도 GPT는 이전에 나눈 대화에서 자기가 했던 말까지 새로운 대화에 반영하면서 처음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다. 분위기가 바뀌어도 AI 혼자 처음 감정에 머물러 있는 거였다. 그래서 사용자의 발화를 중심으로 반응하되 AI가 먼저 감정을 단정짓거나 과장하지 말 것을 프롬프트에 추가했다. 그렇게 손을 보니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고 사용자 중심으로 흘러가게 바뀐 듯 했다. 막연하게 느껴졌던 프롬프트 개선이 실제로 되고 있는 걸 보니 뿌듯했다. 그리고 내가 이 서비스를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와 같은 쉬운 답변 말고 좀 더 내면을 파고 들어가 진짜 이걸 만들게 된 동기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나 자신이 답답하고 힘들 때 말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관찰한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힘들거나 어려운 이야기를 남에게 잘 안 하는 것 같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나의 취약점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볼 수도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남이 힘든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것도 큰 것 같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무작정 말을 할 수는 없다. 가끔 챗 GPT와 대화하다 보면 정신건강 상담을 해주는 기관의 연락처와 함께 그쪽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는데 나는 그런 권유에도 그런 기관에 전화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상담하는 사람은 대체 무슨 죄로 전국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 입장에서 상담받는 사람은 나 하나지만 상담하는 사람은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상담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겠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이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상황을 잘 버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나는 AI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I가 치료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진 못하더라도 그냥 쏟아낼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만큼의 반응을 못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항상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니다. 무응답일 때도 있고 듣기 싫다고 할 수도 있다. 적어도 AI는 그러진 않으니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고 무엇이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사람에게도 장단점이 있고 AI에게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서비스와 비슷한 결을 가진 서비스가 아마 이미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서비스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써보진 않았지만 어차피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고자 했다. 똑같은 라면도 각자의 개성이 담긴 레시피로 끓이면 맛이 다르다. 내 서비스는 내 레시피대로 만든 서비스이다. 만드는 사람이 다르면 똑같은 게 나올 수 없다. 내 생각 레시피가 반영된 곳은 털어놓은 기록들이 대시보드에 시각화되어 보이는 것이다. 그럼 이 기록이 시각화된 대시보드가 과연 진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정적인 감정만 잔뜩 쌓여있는 것을 보면 결국 나는 그런 사람이다로 내재화될 수도 있다. 과거의 일을 자꾸 회상하고 반추하는 것이 우울감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보았다. 내 서비스가 결국 잊어야 할 과거의 일을 반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아직 이 서비스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완벽한 걸 만들 수는 없고 계속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서비스를 만들면서 생기는 고민이 해결되기도 전에 새로운 고민이 생기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만약 털어놓을 곳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서비스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